네, 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9일, 내일이면 4월도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자, 언제나 여러분 대신 잠을 아끼면서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더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흐름이 좋아서 다들 주말을 즐겁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21선의 밑에 있어서 아직은 뭐 어떻게 전망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번 저점이 좀 만만치 않은 지지선이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 한 15,300, 15,200선에서 한 16,500선에 박스권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속에 제일 돋보이는 역시 엔비디아였죠. 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엔비디아는 의미가 있습니다. 21선은 강하게 돌파하면서, 난 750선하고 한 950선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란다. 그게 나의 조정이야. 나는 가격 조정할 틈이 없어. 기간 조정할 거야. 이런 걸 좀 내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한마디로 AI와 BAI. 네, 그래서 제목은 제가 AI 시대에 토를 달지 마라. 이제 이 말은 뭐 이런 일 있죠. In God we trust. 원래 we trust in God 이래야 되는데 강조한 거죠. 그래서 나는 신을 믿는다. 그런 뜻이 나는 AI를 정말 믿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시장의 그 뭐랄까요, 관심, 열풍, 뜨겁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관련된 주식과 AI와 관계없는 주식, AI 흐름을 타지 못하는 주식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엔비디아가 6.2%, 지난번에 한번 30일 날 내일 실적 발표해요 하면서 시장의 불안함을 좀 슈퍼마이크로도 올랐고요. 구글 또 10.2%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나스닥 지수가 2%나 올라도 빠지고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를 머스크가 그것도 중국을 방문할 거라고 하는데요. 네, 건강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인문사회학적. 그래서 늘 강조드렸듯이 시진핑 주석은 자기는 혁명 2세대다. 지금의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빈부의 격차라든지 공해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중국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테슬라 주가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애플도 지금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가 흐름이 말해주는 게 in AI we trust. 네, AI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 시장 그럼 오늘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이제 AI 국내 오늘은 AI 관련주들이 강세 출발할 건데, 네, 출발 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AI 흐름을 보면 HBM이나 HBM 장비 이쪽은 우리가 다 아는 바고, 특히 최근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공급 계약을 하면서 좀 구체화되는 종목 쪽으로 가고 있고요. 왜 본다면 새로운 흐름이 낸드 관련주입니다. TSE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TSE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우리 애청자님은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제가 하도 자주 말씀을 드려서 시장은 잘 모르지만 낸드 비중이 높은 종목이 TSE하고 TCK입니다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자, 제가 이런 거 다 이미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님께는 다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또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까먹으시니까. 보면 지난 4월 17일 정도 요때 한번 볼까요? 해팅 유망주 하면서 요때 낸더 이미 4월 17일 날 DCK 이런 말씀드렸고, 변압기는 제가 재룡전기를 2월 26일 날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대에 추천드렸고요. 인포마크 금요일날 많이 올랐죠. 화장품도 케이크 요게 지금 핵심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핵심주는 좀 21선이 좀 조정 올라면 좀 21선과 이격도가 크면 좀 팔았다가 21선이 다가오면 샀다가 이런 매매 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보면 3월 24일 정도죠. 아마 신규 방판 요게 아니군요. 4월 요거 덜 알려진 벼락기 관련주 하면 일진전기 일진전기 네, 요거 오르기 직전이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았다. 그래서 일진전기도 당연히 수혜를 누릴 거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일진전기도 제법 많이 올랐죠. 네. 하고 나서 이후부터 한번 치솟고 금요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가장 유망주 하면서 여기 TCK와 TSE 가장 많은 편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인포마크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인포마크는 본격적으로 변한 계기가 될 거다. 금요일 날 인포마크 같은 종목도 휴먼 테크놀로 이름 바꿨죠. 금요일 날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우리가 기업 차트 보고 이런 종목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설명드린 근거가 다 기업과 산업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공부한 후에 움직인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알맹이식. 그래서 요즘 여러분 계속 느끼지만 이제는 AI, HBM도 그렇고요. 유리기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지식이 없이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우리 CEO님들은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제가 꼭 드리는 부탁 말씀이 제가 열심히 만드는 자료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다들 좀 지속적으로 좀 읽어보시고요. 금방 까먹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기업 내용들 한번 늘 누구 기다리면서 읽어보시고 또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도 읽어보시고 계속 좀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낸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급해서 AI 서버 중심으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 AI라는 게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우리 데이터에 대한 저장 장치, 우리 대표적인 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기업용은 엔터프라이즈라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데들, 이런 게 다 낸드 플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에 지난주 후반부터 뒤늦게 바람이 불고 있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도 일진전기는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일질전기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거. 이제 클라우드도 지난주 금요일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AI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가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로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 관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라서 확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길목 지키기. 우리 하 대표는 이미 이 앞에 말씀을 여러 번째 드렸죠. 여러 번 드렸는데 지식이 있으시면 이런 시세를 먹는 거고 모르시는 분은 제가 TSE가 어려운 회사 이야기 참 내용이 어려운 회사입니다. 하지만 제 방송 때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오늘은 좀 강세 출발하지만 역시 지금은 오르면 현금화, 오르면 현금화 이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다. 왜냐? 오늘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화요일부터 내일부터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야, 이제 12월 결산들이 우리가 신규 상장을 하려면요. 금융감독원에서 야, 결산 재무제표 꼭 갖고 오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그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신규 상장이 안 되죠. 근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일 화요일, 이제 화요일 할 때죠. 그다음에 5월 4일 목요일이죠. 5월 1일이 우리 쉬는 날 아닙니까? 5월 2일 목요일, 5월 3일 금요일, 네. 다 매일 신규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5월 8일에는 5월 또 6일이 우리 노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수요일인데요. 현대마린솔루션, 야, 공모 규모만 7,400억입니다. 작년에 했던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이 그 공모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됐거든요. 4천억대 초반이었는데,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우리 예전에 2022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기억나시나요? 네. 공룡 주식이 상장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는데요. 자, 이때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 아니죠? 더 됐겠죠?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이때 2022년 1월 27일 이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습니다. 2022년 1월 27일 그때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유가증권 시장 상장됐지만 2022년 1월에 보면요. 우와. 이날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입니다. 그 앞에 난리가 났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됐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우리만 빠진 게 아니고 나스닥 미국 증시도 이때가 언제인지 하면 이제 돈 풀기를 이제 그만 풀까? 테이퍼링 검토하고 이제 테이퍼링 하고 나면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돌던 시기입니다. 그때 미국 국채금리가 뭐 1%대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이런 공룡 주식이 상장되면 이런 일이 시장이 부담스럽죠. 예를 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때는 요때죠. 그래도 또 LG에너지 상장된다 하니까 바람을 좀 잡습니다. 바람 잡다가 이날이 언제죠? 1월 이제 임박하니까 1월 25일부터는 이제 쭉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주 강세가 이런 맥락일 수도 있어요. 조선주가 지난주 요즘 계속 강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이런 바람 잡는 뭐 이런 흐름들이 있죠. 옛날에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경험적으로 알지만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부정적입니다. 작년 4분기에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신규 상장이 쭉쭉쭉쭉 본격화된다.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고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5월 2일 날 기업 밸류업 지원방 2차 세미나가 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 있습니다. 5월 2일 날. 뭐 아시겠지만 이런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들이죠. 은행주들. 다만 이제 지금 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추진 동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요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5월 2일 날 목요일 요거는 좀 기억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5월 2일 날 요게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실적 발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좀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합리적인 우리 정혜연 프로님, 우리 CEO님들은 그 기업을 경영하는 CEO님들은 합리적 근거로 판단을 하셔야지 막연한 기대감,
혹시나 행여나 이런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면 잘 될 리가 없겠죠. 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대표가 최근에 어떤 행사가 가지고 2025년 2분기까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 2분기까지. 저랑 비슷한 시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비즈니스 부문들은 매출이 줄어들면 상당히 압박이 크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 혹시 실적 발표를 계기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선반영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업은 주식 투자나 사업을 한다. 그럼 그런 CEO님은 주식 투자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죠. 분명한 거는 업황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인프라 등 수요가 가격도 비싸고 고금리라서 그래서 수요도 떨어지는 데다가 두 번째 지금 다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걸 낙관적으로 볼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러실 것 같으면 제가 보면 차라리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 찍는 게 헐낫죠. 그건 저희하고는 철학이 안 맞는. 물론 뭐 주가는 단기 주가는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합리적 근거로 판단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딱 코스닥 시장의 시총 1, 2위 종목 아닙니까? 코스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총 1, 2위라서 분위기가 그나마 좋은데 코스닥은 목요일 날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 4월 30일부터 5월 1일 날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리를 동결할 거다 하는 전망이 97%입니다. 동결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게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지금 좀 매파적 발언을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매파적 발언을 할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시장이 지금 제일 관심 얼마나 매파적 발언을 할까 이런데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월 1일 날 휴일인데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은 이런 변수를 감안한다면 4월 3 내일은요. 또 현금 비중을 대폭 늘린 다음에 5월 1일 휴일을 맞는 게 좋겠다. 전략이 쓰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요. 좀 현금화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주도 마찬가지 매매를 하더라도 철저히 단기 매매하시고 좀 오르면 현금화기로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종목은 완전히 야무진 호재주 대표적인 게 실적이죠.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그다음에 재료가 있어도 정말 괜찮은 재료 종목 위주로 하시고요. 자, 실적 제가 5월 2일 날 요거 에코프로 멀티 에코프로 BM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 종목들 삼성 전기도 오늘 내일은 삼성 SDI가 하네요. LG화학 요것도 셀 메이커니까 셀 겸 LG화학은 화학도 있지만 양극재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적도 보셔야 되겠고, 네, 그렇게 막 지금 좋을 만한 종목은 보이지가 않네요. 네. 자, 그래서 전략이 쓰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장이 강세 출발을 하겠으나, 네.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오늘 강세 출발하겠으나, 지금 고점에 막 따라잡고, 오른 종목 따라잡고, 이럴 건 아니고, 정말 괜찮은 종목, 몇 종목만 뺀다면, 현금화 기회로 활용하시고 이번 주도 가시밭길이다. 그 속에 제가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주말에 네, 신주 상장 얘기는 여기 했으니까 기업들 자세히 제가 써놨습니다. 내용들 자세히 써놨. 근데 다들
공모가 기준 시총이 다들 높았어요. 그렇게 매력 있는 종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공모가 기준 시총이 높아서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휴먼 테크놀로지 기업 가치에서 요거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아직도 더 공부를 해야 될 자료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라다사의 M&A 관련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또 이게 다 영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계속 수정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휴먼 테크놀로지 그 인포마크인데 강세를 보였는데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 있어요. 라다사 제품보다는 토리스퀘어가 더 탐지거리가 높다. 탐지거리가 더 길다. 그 다음에 그 트랜스밋 타입 이것도 이게 홀라죠. 펄스 도플러는 여러분 도플러 효과, 도플러 박사 알잖아요. 띠띠띠띠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많이 본 이게 도플러 아닙니까? 이런 거하고 주파수 변조 방식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이건 단절돼 있잖아요. 주파수 변조 방식이 이렇게 주파수도 홀랐죠. S밴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라다사가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수정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SPA가 이게 이탈리아 방산기업 꽤 큰 회사인 것 같아요. 미국의 레오나르도 DRS를 통해서 이스라엘 라다사를 인수를 했으니까 사실 미국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지분의 한 5분의 1은 너희들 줄게.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 DRS 이건 지금도 나스닥에 DRS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 5분의 1 가치가 니들 가치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부터 거래가 돼가지고 계속 우상향이네요. DRS가요. 그래, 지금은 지난 주말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57억 달. 한 7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9.5%면 한 1조 5천억대 정도 되니까 라다의 드론 탐지 레이더는 한 1조 5천억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라다보다 이 토리스퀘어의 드론 탐지가 좋은 게 뭐냐? 네, 미군 군납 기준 다 충족시켰고 이러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웬만한 데 다 공급할 수 있고 특히 이중용도 품목 이게 중요합니다. 이중용도 그러니까 군납뿐만 아니라 군으로 어디 공급하려면 이제 국방부 장관 허가를 맡아야 돼요. 민간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민간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어디 수출한다 이 레이더를 수출한다 그러면요 레이더가 이게 관세가 엄청 높습니다. 한 35%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입국에서 조립을 하면 현지 조립하면 관세가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껍데기라든지 함체 이런 껍데기라든지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무겁게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범용 것들은 다 그 나라에서 조달해서 현지 조립이 가능하다. 이러면 협상할 때 빨라지고 좋은 점이 많죠. 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라다사는 그거 없죠. 군납에만 한정돼 있고 네, 미국 국방부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도 지금 한 1조 5천억대 가치를 받는다면 라다가 휴먼 테크놀로지의 그 드론 탐지 레이더 가치를 우리가 얼마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상대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요런 자료를 제가 주말에 또 조사를 해서 했으니까 요런 것도 참고하시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캡티비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또 시간이 1분 나 빨리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 40초 후에 개장 방송 후에 캡티비전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 40초 동안 준비하신 다음에 9시부터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